야, 왜 물어봤냐고! 아니 이거 줘.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은 최고의 축구 트리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뭐 MSN, 네. 뭐 BBC, 네. 그거는 세월간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거죠. 크카모. 쓰리톱 형태를 쓰는 그쵸. 분들이 많아지다 네네네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묶여서 그렇게 아무래도. 얘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드필더 3명의 조합. 사실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쓰리톱을 쓰는 팀이 아니라 투톱 쓰는 한때 또 훨씬 많았죠. 대세였잖아요. 그때는 또 다르게 미드필더 조합. 이렇게. 아니면은 뭐 특정 국가 출신들. 그치. 예. 튤립 삼총사라는. 그렇게. 그거는 이제 포지션이 다르지만 네. 그렇게 묶기도 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브라질 대표팀의 쓰리알. 근데 거기도 그렇죠. 이제 쓰리톱 개념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쓰리톱, 쓰리백. 백스리도 되겠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3미들. 미들. 네. 네. 야, 근데 이거는 그러면 비교가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생 주관대로 가야 됩니다. 네. 누가 더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임팩트나. 가보시죠. 미드필더 리버풀 햄밀둠. 아, 그대로! 와! 야, 오. 고종수, 데니스 산드로, 수원. 야. 근데 이것도 나름의 대단한 임팩트를. 그럼요. 그럼요. 뺄 수 없어. 네. 야, 산드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데니스도 정말 K리그에는 족적을 남겼죠. 저때 그 수원 팬들은 지금 참 저 사진들을 보면 좀 정말 참 착잡도 하고. 마음이 안 좋을 겁니다. 예. 지난 이 주말에 또 비겼거든요. 네. 수원이. 근데 수원 얘기할 때마다 그대로는 나오는 것 같아. 나올만 하죠. 저게 그냥 약간 상징적인 거잖아요. 네. 그냥 그 수원이 정말 막강했던 시절을 좀 상징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리버풀 햄밀둠은 또 뭐 대단히 좋은 미드필더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hen파둠으로도 가기도 했고 네. 파비뉴가 들어가서 네. 근데 이 둠자가 들어가면 다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둠프리스. 예, 고점과 저점이 왔다 갔다. 파이널둠. 네. 파이널둠도 이제 주사위형 미드필더. 네. 예. 둠, 댐 다 그런 느낌이에요. 댐. 네. 뭐, 예. 댐. 근데 지금 잘하니까 뭐. 네네. 바르셀로나 영입. 또 하라고? 아니 예전에 이제 영입. 네, 예전에. 어디로 갈까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저희가 그냥 감성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고대로에 대한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수원 고대로. 네. 좋아요. 저는 햄밀도. 햄밀둠. 네. 형님 왜 고대로의 임팩트가 강하신가? 수원이 사실 레알 수원이었잖아요. 아 그때 그랬죠. 네, 그리고 수원은 무너지지 않는 성 같았어요. 근데 수원이 K리그2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도 예상 못했죠 사실. K리그2로 가면서 다시 한번 고대로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떠올랐어요. 더. 네. 아. 야, 예전에 고대로가 있었는데 아. 이 팀은 진짜 무적의 팀에 가까웠는데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고대로를 계속 추억하게 되죠. 추억하게 된다. 네. 저는 저 고대로의 세 선수는 각자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입니다. 여기 근데 리버풀 햄밀도 있잖아요. 네. 핸더슨 정도를 제외하면 예. 각자가 리그에서 최고가 아니야. 그래. 제가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트리오로서의 가치가 이쪽이 좀 더 좋은 느낌? 조합하면 또 그게 시너지가 괜찮은 엄청나니까. 괜찮은 아. 그런 느낌. 그럼 햄밀둠으로 가겠습니다. 찬우 형의 어떤 그 얘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이거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죠? 그냥 네 감정대로 찍어요. 아니 이게 또 설명을 들어서. 아 근데 이거는 아. 야 우승 후보 빨리 나왔다. 자, 첼시는 콘테 백스리입니다. 네. 게리 케이힐, 다비드 루이스, 아스피. 그리고 밀라는 여러분 이제 이걸 라이브로 본 분들은 사실 많지 않겠지만 다들 알고 계시는 그 튤립 삼총사, 네. 오렌지 삼총사. 그래서 굴리트, 반바스텐, 레이카르트. 이건 뭐 예. 우승 후보가 네. 너무 빨리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저 콘테 백스리 물론 괜찮았죠. 괜찮은데 특히 아스필리쿠에타를 저렇게 그쵸. 백스리를 쓴 게 어. 이제 좀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긴 했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네. 사실. 요거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클럽에서의 활약과 유로 우승. 네.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표팀이 메이저 대회 우승을 못하는 한 이 삼총사는 계속해서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월드컵을 우승하지 않으면 이게 뭐 네. 깰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에 2차례 갔다 할지라도 그렇지. 70년대에 예. 그렇다 할지라도 우승을 못했으니까 뭐 토탈 풋볼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도 우승을 못했으니까. 네. 근데 유로 88에서 이 오렌지 삼총사 앞세워서 우승했잖아요. 우승했죠. 거기다가 AC 밀란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치.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이 세 선수는 저 오렌지 삼총사는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었고 그래서 밀란이 당대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맞아. 당대 최고의 유럽 팀이었고 네. 그 멤버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유로 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게 만든. 그러니까 엄청난 선수들이에요, 그냥.
오렌지 삼총사 보니까 인텔의 게르만 삼총사 나올 수 있겠다. 나오겠다. 네. 그러네. 약간 이제 저거에 대항해서 맞춘 느낌이 예,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강력했으니까. 그럼 우승했어요. 그럼요. 우승했어. 자, 일단 요거는 오렌지로 갑니다. 네. 유베 BBC. 아. 바르잘리 오. 보누치 그리고 키엘리니. 요거 까먹고 있었다. 네. 대단히 요 600끼리 붙었네. 그리고 여기에 사실 부품까지 하면 가야죠. BBBC죠. 네, 대단한 어떤 네. 이탈리아 대표팀 라인업이 나오고 유베 MVP는 마르키쇼 네. 그리고 비달, 피를로까지. 네. 그리고 이제 MVP에서 포그바가 이제 저희 그쵸. 뛰죠. 어. 요 두 개가 나머지 한 명의 존재도 좀 중요한. 네. 아까 포그바 여긴 부폰. 네. 네. 제가 아까 뭐 트리오 하면은 3백 이렇게 얘기한 게 백스리 얘기한 게 요거, BBC 때문에 BBC. 그래요. 아, 워낙에 유명했으니까 BBC가. 그렇죠. 공격의 BBC, 수비의 BBC. 공격의 BBC는 베일, 벤제마, 크리스티아노 네. 호날두였는데 수비는 바르잘리, 보누치, 키엘리니. 저게 조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게 보누치는 사실 그 수비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수비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장점은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좀 가려졌고 대신에 이 선수는 빌드업 특히 롱패스에 대한 정확도가 엄청난 선수이기 맞아.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유벤투스가 진짜 많이 우승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보누치 있지 그 앞에 또 저 피를로 있지 이러니까 미쳐 그냥 상대하는 팀들이 요렇게 조합을 해보면 왜 유베가 그때 그렇게 네. 강력했는지가 나오죠. 그게 괜히 구연패한 게 아니에요. 네. 저 팀이. 뒤엔 또 부폰 있고 네. 그리고 뭐 키엘리니, 바르잘리는 수비력에 놓고 봤을 때는 대단한 네. 선수들이고. 아 근데 또 여기도 저 미드필드 조합도 저것도 각자 또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마르키쇼, 뭐 피를로 말할 거 축구 도사. MVP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칠비, 네. 나칠레 비달이야. 아, 비달 그러고 보니까 되게 웃긴 얘기했던데 그 바르셀로나랑 인테르랑 네. 챔스 4강 1차전 네네네. 했을 때 자기 되게 복잡한 심경으로 봤다. 둘 다 있었으니까 그쵸. 둘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어느 쪽을 응원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게 봤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하면 제 바이언도 있었어. 진짜 하이 레벨 클럽들은 다 갔어요. 왜냐면 사실 너무 잘했던 선수니까. 그리고 뭐 미드필더에서 다이렉트하게 예. 상대 골문에 타격할 수 있는 타격도 선수니까. 가능하고. 생각해보면 칠레의 전성기는 비달과 알렉시스 산체스가 만들었다고 맞아요. 봐야죠. 맞아요. 진짜 잘했지. 어디로 갈까요? 아 이거 어려운데 둘 다 괜찮은데 둘 다 너무 괜찮은 굉장히 조합인데. 좋은 조합인데. 근데 사실 여기서 빨리 진 거는 마르키쇼가 그쵸. 약간 빨리 졌어. 맞아. 마르키쇼는 심지어 은퇴도 빨리 해가지고 저게 결성되었던 기간을 생각해보면 저는 BBC죠. 저는 BBC예요. 아까 전에 오렌지 삼총사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 BBC 라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건 클럽에서도 통하고 그치. 그리고 국대 무대에서도 대표팀에서도. 통하고 이탈리아 국대. 여기다 변화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쳤죠 이거. 네, 그 정도의 완성도 높은 수비 라인이니까 유로 2012 저는- 때 저 라인 그대로 갖다 네. 썼죠 콘테 감독이. BBC입니다. 네. 저는. BBC로 갑니다. 사실 바르잘리가 부활한 게 제일 신기한 네, 맞아요. 나왔어. 자 현재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 근데 레알이 크카몽으로 나왔습니다. 저거 요거는 세다. 이건 현재 이게 진행형이고 세네. 이들이 가져온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이 몇 개입니까? 우승을 몇 번 했어 쟤네들이. 그치. 여기랑 붙으려면 사실 이제 세월간이가 나와야. 그렇죠. 그 정도 나오면 근데 그러면 그쪽 약간 그럼 세월간이가 또 미쳤으니까? 미죠. 약간 느낌이. 근데 이거 사실 뭐 야말의 미래성, 레반도프스키는 사실 이제 꺾였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좋고 하피냐도 부활한 걸 보면 좋긴 해요 여기도. 사진이 약간 웃기네요. 야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합성한 것 같아요. 딴데 보고 있네. 예. 요거는 그 카모죠. 이건 크카모 크카모죠. 가야죠. 왜냐면은 크카모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올 시즌의 업적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은 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올 네. 시즌에 리그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까지 한다. 트래블 한다. 난 그래도 크카모인데. 저도 그래도 네. 쌓아온 전적이 워낙에 크카모가 대단하긴 해서. 왜냐면 맞아요, 거기- 맞아요. 거기다가 저 모드리치는 월드컵에서의 활약도 있고. 그쵸. 네. 근데 크로스도 그렇고. 사실은 뭐 올 시즌 트래블을 했다고 치면은 네. 저는 애정을 담아서 그것도 인정. 아 트래블은 뭐또 예, 바르셀로나 팬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여기다가 이 세 명의 조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라민 야말은 드리블과 플레이메이킹,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몸싸움, 이타적인 플레이, 공간 만들어주면서 득점. 그리고 하피냐는 도움과 득점을 모두 오프더볼. 책임지고 오프더볼 상황에서 예. 움직임.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맞아. 물론 이제 크카모 같은 경우에도 조합만 놓고 본다면 카세미루가 뭐 센터백까지 내려가면서 수비 역할도 네. 많이 하면서도 이게 패스 능력이 점차적으로 더 좋아져서 결국은 공격 가담도 이제 공격
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주고 있지만 결국은 모드리치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토니 저기 크로스가 약간 장점을 얘기하기 되게 싫어하는 데만 하는 것 같은 아니, 그런 아니, 느낌이 아니, 아니, 드는데요? 아니, 아니. 그래서 말이 자꾸 끊기는 것 같은데. 아니요. 토니 크로스가 네. 네, 좌우 이제 공수 예. 템포 조절해주고 공격 방향 전환해주고 이 세 명의 조합도 완벽한 아 그림이죠. 그죠. 대단한 조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도 일단 크카모가 네. 크카모 갑니다. 미친 조합이죠. 바이언의 레반도프스키와 로벤 리베리 네. 그리고 리버풀 제라드 알론 근데 이것도 진짜 야. 인기 많았던 조합입니다. 요거를 까먹고 있었네. 저 조합은 근데 약간 비운의 조합 아니야 저거? 그죠 결과적으로. 네. 근데 알론소 젊다. 그리고 마르셀로나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리버풀을 떠날 때 너무 안 좋게 떠났고 제라드 그리고 뭐 이것도 대단히 강력하죠. 물론 이제 국내에도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많겠지만 많죠. 또 김민재가 이적하면서 더 네. 많아졌겠지만 리버풀 팬들의 향수를 부를 그치. 네. 그리고 저게 중심 코어거든요. 맞아요. 여기다가 뭐 최전방에 그놈이 온다면 네. 딱 라인이 되니까. 근데 바스체로나는 이제 와서 느낌은 약간 바르셀로나 느낌이 더 센 것 같아요. 저도 더 세죠. 리버풀 색채가 이게 나가면서 느낌- 좀 진상을 부려서 어. 그런지 색채가 되게 지워졌어요. 거기다 마스체라노 하면은 이때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미지지만 그렇죠. 바르셀로나에서는 센터백 센터백 이미지. 이미지. 그쵸. 이미지가 됐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거는 저 바이언. 바이언 쪽이 네. 솔직히 저도 바이언 쪽이긴 한데 네. 저게 트리오로 봐야 되나요? 보통 로베리만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지, 많아요. 로베리를 좀 많이 떼서 얘기하긴 하죠. 네.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근데 뭐 레반도프스키에서 트리오로 한다고 해도 엄청난 조합이니까. 강력하죠. 왜냐면 이게 로베리가 먼저 결성되고 그치.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 에, 선수가 왔기 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들이 또 이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왔기 때문에 트래블도 하고 뭐 챔스도 우승하고 막 이랬던 거라서 오히려 리버풀이 제라드 알론소 마스체라노로 하면 바이에른 뮌헨은 레반도프스키 대신 토마스 밀러가 들어가면 밀러 들어가는 게 밀러. 시기적으로 좀 더 적절할 수 있겠네요. 밀러, 로번, 리베리가 네네네. 더 그림이 그렇죠. 잡히지 않을까 하는 이선으로. 생각은 드는데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치. 거기는. 네. 레비가 비교적 좀 뒤에 왔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바이언 저 임팩트가 너무 세서 세긴 해요. 세긴 하죠. 네. 이걸로 할까요, 로베리? 네. 로베리의 레비. 네. 저 중에 둘이나 발롱도로 받을 수 있던 거 못 받았는데 그치. 아 근데 그 여기랑 여기. 이 사진 보니까 그립긴 그립다. 그러네요. 리버풀. 이때 낭만 그립다. 있던 시절이니까. 낭만이 진짜 넘쳤었으니까. 자, 레비, 로벤, 리베리로 갑니다. 자, 다음. 야, 뭐야? 쓰리피. 자, 뉴캐슬 3B는 이건 전설입니다. 셀라스틴 바바이로, 붐송, 그리고 브램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뉴캐슬의 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있죠, 그 예전이고. 당연히. 너무 어. 예전이고. 그리고 사실 뉴캐슬이 지금의 위치에 있으면 이런 과거는 또 빨리 잊게 되죠. 그쵸? 아니 이런 과거는 그냥 해프닝이지. 그냥. 그래. 그래 그런 시절도 있었지. 하하호호 하고 맞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반대로 BBC는 이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뭐 이야기를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 왜 호날두 왜 이렇게 목만 잘라서 붙인 거 같냐? 이게 좀 그러네요. 이게 뭔가 약간 뭐 그 플로를- 어깨와 목과 이런 게 왜 이렇게 벤제마 이상하게 베일은 안 붙인 거? 그런데 여기 똑 왜 그러지? BBC는 진짜 대단한 거죠. 미친 라인이죠. 미친 라인이죠. 그러니까 벤제마의 약간의 조금의 기복. 쩌리와. 그다음에 베일이 처음에 폭발적으로 갔다가 나중에 쭉 진 걸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3B는 이제 그냥 이제 농담 삼아 넣어놓은 거고 BBC로 갑니다. 네. MSN 3S. 아. 3S가 좀 안타깝네. 예, 스털링과 네. 스터리지 그리고 수아레즈는 결과적으로는 이 둘 다 리버풀을 좀 떠났고 네. 그렇죠. 스털링은 개진상이었고 수아레즈도 리버풀을 떠나려고 했던 순간들이 많았고 결국 일로 갔고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갔네. 네. 근데 사진만 봐도 이쪽이 더 행복해 보여.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트래블입니다. 네. MSN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에 남는 트리오 그쵸? 아닌가요? 소위 얘기해서 남미에서 날고기는 대표팀의 에이스들이 모여서 그치. 클럽 레벨에서 행복 축구하던 시절이 아닌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네. 너무 압도적이네요 여기는. MSN이 네. 너무 세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거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의 BBC, 프랑스, 뭐 웨일즈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거기에 포르투갈이면 여기가 이제 바르셀로나 남미 색채가 좀 있어요 확실히. 네네. 여기가 좀 안타깝네요. 리버풀 팬들은 이것도 아픔이야.
결국에는 다 좀 그치. 말년이 다 아마 이제 스털링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좀 그럴 것 같고 스터리지는 사실 그러니까 스터리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은 탑 레벨 생각보다는 고점이 높지 예. 않았다. 여기가 이제 좋았지만 그렇지. 결국에 말년이 안 네. 좋았고. 리버풀 팬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행복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낭만도 떠오르지만 아픔도 맞아. 같이 느끼지 않을까. 요 3S가 그래요. MSN 갑니다. 네. 세월간이 메시의 적단. 자, 로드리그 데폴, 맥칼리스터, 엔조. 자, 이거는 좀 근데 진짜 이거는 약간 재밌긴 해요. 자, 이건 여기는 우승 후보니까 MSN은 뒤에 얘기하는 걸로 네. 하고 메시 그 메시를 중심으로 우리 형 건들지 마. 메시를 월드컵 우승시키기 위한 어.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우리 형 월드컵 우승을 네. 시켜야 돼. 그리고 결국 그 과업을 이뤘죠. 네. 저 조합이 딱 결성이 되면서부터 애초가 선발로 나오면서부터 네. 아르헨티나가 힘을 받기 시작을 경기력이 했었고 바뀌었잖아요. 그게 딱 내가 생각할 때 멕시코전 끝나고 나서부터였거든요. 생각해보면 귀도도 써보고 이거저거 다 써봤는데 안 되다가 존나 못해. 내 멕시코전 그 중계하면서 그 전반전 보면 와 이거 너무 못하는. 이렇게 한다고? 멕시코도 못하는데 얘도 너무 네. 못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래갖고 우승을 그치. 어떻게 해? 막 근데 그 메시가 한 골 딱 넣으면서부터 거기서부터 팀이 맞아. 확 바뀌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 네. 글로벌하게 유럽, 남미, 아시아까지 다 합쳐서 국대 중 누가 가장 세냐? 아르헨티나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메이저리그 3연패 했는데 네. 메이저리그래. 메이저 메이저 대회. 대회. 근데 지금 기세면 4연패도 불가능하지 않다. 네.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네. 게 참 특이한 상황이죠. 그쵸. 남미에서는 계속해서 뭐 압도적으로 1위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네,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메시 없어도 이기고. 맞아요,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세월간이긴 한데 네. 메시의 적단은 참 독특합니다. 네, 독특하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메시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네.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위닝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로드리고 데폴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의 활약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활약을 비교했을 때는 왜 얘는 대표팀에서 더 잘해? 그치.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메시 얘기할 때 얘는 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못해? 바르셀로나에서는 더 잘하고 그 순간이 이런 있었지.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까지 했었죠. 예. 대표팀 은퇴까지 했었고 욕을 하도 먹으니까. 네, 다시 돌아왔고 네. 세월간이로 갑니다. 네. 이거 뭐 사실 언급이 여기 우승 후보예요. 필요 없는. 예. 야, 이 말도 안 하지 되죠. 않습니까? 표정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축구 다들 존나 못하게 생겼는데 이 미친 다 매지션 잘하죠. 3명이니까. 네. 마누라. 리버풀의 마누라 라인. 자, 마네, 살라, 피르미누. 아 저것도 세죠. 그리고 인테리의 모타, 캄비아소 그리고 스네이더. 그 직전에 세월간이를 이긴 조합입니다. 예. 이 조합이. 트래블입니다. 어쨌든 이겼어. 네. 어쨌든 이겼어. 한 번 이겼어. 근데 사실 저걸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나? 사실 이게 저 모타 캄비아소 스네이더 세 선수 모두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긴 하나 저거를 트리오라고 볼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트리오가 맞아요. 네, 저는 마누라 트리오죠. 라인. 리버풀은 네. 트리오가 맞아요. 여기는 확고한 주전 예. 라인이었고 모타는 저 시절에 물론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기용되긴 했으나 티아고 모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한 주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었고 저 자리는 모타와 그다음에 사이티도 이제 저기 조합 예. 미드필더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 번갈아갔었고 캄비아소 스네이더는 주전이지. 네. 근데 티아고 모타는 완전한 주전이라고 보기엔 약간 어려웠던 트래블 시즌이라 하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러니까 모타 금방 팔았죠. 그치. 그렇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금방 팔았겠지. 팔았겠죠. 물론 다 팝니다. 마이콘도 팔고 뭐 다 팔어. 뭐 저기 뭐야 저기 우리 저기 뽕따 형도 팔고 다 예. 팔아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이건 마누라죠. 마누라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네. 강력했죠. 강력했으니까. 그리고 진짜 좀 언급이 요즘 덜 되지만 이 둘이 살아있던 건 정말 피르미누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 그럼요.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야 네. 그러고 보니까 피르미누는 유럽을 정복하고 사우디- 아시아도 정복했네. 아, 그렇지. 예. 네. ACL로. 네. 피르미누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거 외에 더 많은 거를 팀에 그럼요. 제공하는 선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폼이 안 좋을 때는 욕도 가장 빨리 먹죠. 많이 먹죠. 근데 솔직히 피르미누의 활약이 없었다면은
저 살라 둘 다. 득점력이 예. 이렇게 폭발적으로 맞아. 높아지기는 어려웠을 것 반감됐을 같아요. 수 있어요. 각각의 개개인이 성장하는데 피르미누가 되게 도움을 줬다고 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조합을 어쨌든 생각해놓은 클럽 감독 대단한 그치. 거고. 자, 마누라. 그다음 서울 아데박. 와, 오랜만이다. 오랜만인데. 그러면은 아드리아노가 저기서 급이 많이 떨어지는 많이 거거든요? 떨어지죠, 공격수로 봤을 때. 물론 제가 반짝한 시간이 있긴 아, 했는데. 그래도 저는 뭐 대한 주맨이랑 비교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드리아누가 또 결정력은 빛나는 장면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대안하고 박주영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서울 팬들이 일단 여기 대안이 있는 순간 네. 이제 그 대안이 나가게 된 케이스는 결국 감독하고 불화 때문에 나간 거지 뭐. 네, 지금 대전 감독. 네, 황선홍 감독과. 근데 뭐 사실 또 팬심이라는 게 그런 걸 다 이해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야. 그러고 이제 수원을 가서 그런 거지. 네, 전 대구 가는 것까진 문제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수원을 선택하는 그 어떤 순간 선택. 이제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서울 상황 고려했을 때 셋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아, 왜냐면 서울이 골을 너무 많이 못 넣으니까 뭐 독수도 그렇고. 근데 이 중에 한 명 있으면 서울이 지금 순위가 달랐겠죠. 네. 근데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첼시 마켈렐 램파드 에시앙은 말도 안 되는 조합입니다. 이거 진짜. 미드필드 조합도 미친 조합이죠. 네. 어찌 보면 약간 6-8-8 느낌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왜 마켈렐을 버려가지고. 진짜 지금 봐도 무섭네요, 이 조합은. 네. 램파드의 득점력, 마케렐레의 수비력, 에시앙은 정말 많이 뛰면서 공투에서 네. 역할을 해줬고 물론 이제 에시앙이 갑자기 꼽혀가지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클 에시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밀란을 갔죠. 예. 아 마케렐레는 진짜 실제로 봤잖아요. 어. 첼시가 우리나라 왔을 네네. 때 내한했을 때 실제로 경기장에서 보면 마케렐레밖에 안 보이는 그래, 맞아. 미친 듯이 뛰거든요. 이거는 이쪽이. 네, 이걸로 가야죠. 네. 네. 자, 마켈렐레 램파드 에시앙으로 갑니다. 아! 자, 야. 지단, 마켈렐레, 비에이라. 이게 지금 갈라스인데 흑백 처리를 해가지고 근데 처리야? 예, 그 유니폼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저는 저 마케렐라가 아니라 저기 데샹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왜냐면 실제 메이저 네. 대회 우승을 했을 때는 물론 데샹이 강력하긴 한데. 데샹이 들어가야 그 98년 프랑스 월드컵 그쵸. 우승하면서 그 서사가 프랑스가 왜 강팀이 되었는가. 네. 월드컵도 못 나가던 팀에서 80년대 강팀이긴 했지만 그때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강팀 중에 하나의 느낌이었다면 요 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하고 그 나서부터는 기점으로 절대적 강팀 최강 약간 이런 강- 느낌이 최강팀. 들기 맞아. 시작한 게 프랑스라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그게 같습니다. 대샹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저기서. 물론 저기 뿌띠 넣고 뭐 이러면 좀 이상해지긴 네. 하다. 사실 뭐 플라티니의 프랑스도 대단하긴 했지만 80년대. 지단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승을 논할 때 그쵸. 나오는 그렇죠. 팀이니까 그러려면 데샹, 뿌띠 요 라인이 나와줘야 되고 물론 마켈렐레는 요 약간 살짝 뒷선이니까 뒤져. 어떻게 살짝 보면. 뒤져.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밀란의 피를로, 가투소, 세도르프. 요걸로 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 미친 조합이에요. 예. 진짜. 저는 이때 생각하면 안첼로티가 지금 욕먹고 있는 저거 전술도 없는 양반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조합시키는 생각은 아이디어가 대단하니까. 저게 저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있는 저 10번 그쵸. 두 명을 조합시키 네. 10번 두 명을 중미에 배치해서 조합을 시키는 거라 당시엔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밀란은 그 피를로는 공미였으니까. 피렐로를 6번 자리에 쓴 거는 먼저 했어. 예, 마초라 예. 감독이라고 그 브레시아 감독이 그쵸. 먼저 썼어요. 네. 근데 10번 두 명을 왜냐면 피렐로도 그때 10번 선수였고 세드로프도 10번 그치. 선수였기 때문에 10번 선수 두 명을 중미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 네. 이거는 되게 혁신적인 발상이었어요. 획기적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투소 같은 선수를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면서 엄청난 미드필드 조합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셰프첸코 골 넣어서 1대0 됐다? 한 70분 되면 암락이 나옵니다. 암브로시니가 나와서 경기 그대로 종료. 이거는 저는 저 피렐로 가투소 세드로프. 여기는 제가 볼 때 여기는 저는 이제 마켈렐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의 선수는 각각 다 위대한 선수들인데 저는 이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저쪽이 예 그게 되게 굉장히 신선하고 대단한 그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저렇게 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때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저한테 충격을 더 준 건 사실 98 프랑스 대표팀이긴 해요. 네. 물론 이제 데시안이 그때는 뛰었을 그쵸. 때이긴 데시안이 하지만 주전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단, 마케렐레, 비에이라. 오. 네. 저는 피를로 가투소 세도르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야, 네네. 뭘 미래를 얘기해? 아 이거 자기 미리 각자 의견이 있는 의견이죠.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그리고 우루과이의 수아레스, 포를란, 까바니. 야, 근데 저 M&M이 저게 되게 대단한 선수인데. 근데 이뤄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초라해 보인다. 이거 뭘로 가야 되나요? 근데 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라인은 솔직히 지금 비교해 보면 저 때 얼마나 좀 아쉬웠는지가 드러나는 것 맞아. 같아요. 거기다가 뭐 메시가 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는 아니었고. 네이마르는 부상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음바페의 영향력은 엄청났지만 그쵸. 음바페를 위한 팀이었잖아요. 예. 그럼 세 명의 트리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시너지가 안 났다. 네. 근데 사실 여기도 우루과이 대표팀도 사실 그 남아공 월드컵 때 그 상황 갔던 거 근데 선수 개개인만 놓고 보면 여기가 좀 압도적이고. 이거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다음을 위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올려놓겠어요. 네.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바르셀로나 이거 메시가 아주 앳될 때입니다. 메시, 에투, 앙리. 앙리는 이렇게 이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를 땄죠. 우승했죠. 네. 우승했죠. 그리고 은비오. 요즘이죠. 네.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음바페. 이건 메시, 에투, 앙리죠.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음바페는 이제 왔으니까. 네. 이런 게 없어 사실 와서. 일단 메시, 에투, 앙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앙리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팀을 위해서 희생했죠. 희생했고 맞아. 에투도 사실 기술적으로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문전에서의 결정력 하나만큼은 빛난다는 게 바르셀로나에서 맞아요. 인테르에서 계속 입증을 했다고 생각해요. 메시는 메시니까. 네. 여기는 동선 정리나 이런 게 아직도 여전히 뭔가 완성된 트리오냐라고 묻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거기다가 저기는 달타냥인 벨링엄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호드리고가 최근에 이적설이 나올 정도니까 아스날. 그거 봤을 때는 은비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 호드리고 되게 좋은 선수라고 호드리고 생각해요. 와서 만약에 마르티넬리 자리에 호드리고 뛰면은 엄청 좋은 팀. 네. 좌드리고 우싹하면은 네.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드리고는 왼쪽에서 뛰어야 돼요. 맞아. 그 왼쪽에서 뛰면은 호드리고의 장점이 더 많이 발휘가 될 겁니다. 사실 보면은 저 메시 에토 앙리에서 사무엘 에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바르셀로나 시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래블 2번 하잖아요. 네, 연속으로. 네. 진짜 대단한 선수긴 한데 어쨌든 트래블 맞아. 2번 하는 게 그때 근데 먼저 번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 했던 시절은 사실 에토는 좀 밀려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두 번의 트래블 했을 때 보면은 다 에토는 자기 장점을 다 발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인텔에서 트래블 할 때도 왼쪽 포워드로 많이 뛰었거든요. 밀리토가 있으니까 그쵸. 디에고 밀리토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본인이 왼쪽으로 뛰어가지고 이제 왼쪽 윙포워드 형태로 이제 많이 뛰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에토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전 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골을 넣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나름 생각보다 희생을 많이 한 선수였다. 이걸로 가야죠. 네. 네. 바르셀로나의 메시의 정리로 갑니다. 디발라, 만주키치, 이과인 그리고 로마의 와 오랜만이다 바티스투타, 몬텔라, 토티. 네. 자 일단 첫 번째 예. 조합은 유베. 생각보다 잘 됐다고 보긴 그러니까 물론 맞아. 이게 트로피로 모든 걸 트로피가 중요하긴 한데 네. 저는 저쪽 바티스타 몬텔라 토티. 영준. 저도 야 이건 진짜 그 제가 봤을 때 이때 그 세리아가 인기 많았을 때니까 네. 진짜 그 로마 하면 낭만이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선수들이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저 바티스타를 영입한 바티스타가 결국 이제 로마로 간 건 우승하기 위해서 간 맞아요. 거예요. 피오렌티나에서. 네. 결국 우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과인의 경우는 이과인 엄청난 돈을 줘서 나폴리에서 그쵸.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과인을 데려온 이유가 그냥 리그 우승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아니죠. 이게. 유럽 먹으려고 간 건데. 결국에는 더 큰 그러니까 더 경쟁이 치열한 대회 챔피언스리그 그거 우승하겠다고 데려온 느낌이 좀 가까운데 결국 저 조합은 못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호날두 온 다음에 이가인은 그치. 네. 밀려났죠. 제가 자꾸 이제 로마 쪽으로 시선이 가는 이유가 뭐 토티는 로마의 왕자고 몬텔라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어플레인이라고 네. 득점한 비행기 다음에 세레모니. 비행기 세레모니가 그렇죠. 유명하고 바티스투타가 사실은 피오렌티나에서 호이코스타하고 호흡 맞출 때도 멋있었지만 저 때도 맞아. 네, 우승하기 위해서 네. 왔고 우승을 할 때 정말로 감동적이었거든요. 맞아요. 하여튼 뭔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야. 네. 예.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대표팀 그 막 눈물 흘리고 우승 후보라고 얘기 들었는데 안 됐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을 때 그 아픔은 그때 또 아르헨티나가 또 나라 상황이 너무 어지러웠던 네. 상황이니까. 그 내 기억에 아마 바티스타가 피오렌티나 경기할 때 골 넣고 아마 울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피오렌티나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컸는데 그렇죠. 결국 계속 우승권에는 그때 당시는 워낙에 이제 우승 경쟁이 치열한 네.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팀을 선택해서 이제 로마로 이적을 했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마 피오렌티나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커서 피오렌티나 팬들도 그렇게 뭐 바티스타를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가수 이한철 씨라고 네. 축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예, 엄청 그죠. 좋아합니다. 네. 그분 노래 중에 바티스투타가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축구 네. 진짜 좋아하시죠? 네. 형님 뭐 하나 드릴까요? 저 이게 쭉 보고 계셔가지고. 뭘요? 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요? 이거 목에 좋은데.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럼 난 줘요. 네. 네. 아니 저 이렇게 까는데 영주 형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아 그거 왜 바라봤냐면 네. 왜 저걸 갑자기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네네네. 옮겨놓지? 용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먹으려고. 그럼 저도 하나 주세요. 다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미리 얘기하라고. 미리 좀 얘기해. 아니 미리 얘기해서 형 먼저 줬잖아. 근데 형이 안 아니, 먹는다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마지막 하나인데 이러면서 얘기했으면 내가 오이쿠 하고 먹었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마침 없네. 네. 자 로마로 갑니다. 네. 예. 자 브라질 3할 대 추진철 용보 이거는 김태형의 이거 백스리. 안타깝다. 예. 이게 왜냐면 예, 똑같이 공이 월드컵인데. 저 쓰리알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 올렸을 겁니다. 아, 인정합니다. 네. 뭐 지금 홍명보 감독이나 뭐 최진철, 김태형 다 사실 그때 기억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조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죠. 정말 그럼요. 사랑했던 내 20대 초반에 중반이구나. 그때는 중반 됐을 때구나. 전 고딩 때. 네, 저 20대 중반에 사람들 다 미쳐 날뛰고 버스에 올라가고 타던 그걸 만들었던 분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때 애들 많이 했을 거야. 그때 월드컵 베이비 맞아요. 있을걸요? 있어요. 무조건이야. 왜냐면 지금- 길거리 응원하면서 02년생, 03년생. 그렇지. 지금 이제 03년생, 04년생들, 예? 다 그때야. 그래서 저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반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건 3R이죠. 그렇죠. 이건 3R이죠. 너무- 이게 2002 한일 월드컵 맞아요. 때 네. 수비와 공격인데 이건 3R입니다. 네, 3R은 그때 우승 멤버니까 그 다음에 브라질이 우승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아직도 그거 생각나네요. 히바우드가 공 맞고 여기 맞았는데 여기 어. 무릎 맞은 터키전이었나? 그거 어디였나? 우리나라 주심이 중국전이었나? 퇴장 줘가지고 맞아. 욕 엄청 먹고. 예. 네, 그 생각납니다. 3R. 자, 지금 인텔의 독일의 3인방이 안 나왔는데 그게 마테우스 마테우스 그리고 클린스만, 브레메 이렇게 세 명입니다. 왼쪽 사이드백, 게르만 삼총사. 미드필더, 공격수. 그 멤버가 이제 그 밀란의 오렌지 삼총사 약간 대응하는 대응해서 느낌. 만들어진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우승했어요. 우승했죠. 스쿠데토를 땄죠. 네. 트라파토니 감독 아래서. 맞아. 트라파토니 감독이 이제 영입한 그 보람이 있었던 게 음. 이제 그 멤버였고 그 멤버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아닌가? 클린스만은 우승 못했나? 그 유럽 대항전인가? 네. 유에파컵을 네, 우승해요. 유에파컵 우승해요. 어. 예.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 멤버 그렇게 됐는데 마테우스는 그 인테르에 있었던 그 시절이 사실 제일 전성기죠. 바이언의 어쨌든 레전드기도 하지만 네. 그 시절에 했던 인테르에서 리그 어. 우승하고 유에파컵도 우승하지. 그다음에 대표팀에서 월드컵 우승도 맞아요. 하죠. 그러면서 발롱도를 받죠, 마테우스가.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합인데 추갈못이네. 그래, 인텔에 하나 넣어줘야지. 인텔을 야, 이상하게 뉴캐슬 3B를 넣고 말이야. 그런 애들 놓지 말고 자, 근데 네, 봅시다. 뭐 이제 찬우 형도 약간 네. 조금 대응하는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또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로드리 케빈 데브라이너 너무 균도안도 졸라 셉니다. 엄청 세. 긴도안이 요즘에는 사실 좀 많이 노쇠화돼서 그러고 보니까 긴도안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세로나네. 그거 왜 노인네를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근데 긴도안을 그렇게 쓸 생각이 없었는데 부상이 계속 그렇게 나오다 됐죠, 좀. 보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죠. 저 균도안 큰 허리 부상 당하기 전에 도르트문트에서 균도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선수가 다 있다. 기동력에 균도안은- 득점에 진짜 대단한 게 공격형 미드필더 맡겨도 제 역할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다 맡겨도 되죠. 제 역할하고 그리고 메잘라 위치에 아우. 넣으면 네, 직접적으로 타격해서 다 골 되고. 넣고 예. 그리고 조합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상적인 조합이잖아요. 네. 예. 10, 6, 8 이렇게 해서 단점이 안 보이는 조합이죠 그쵸. 사실. 요거는 이셋 조합은. 맨시티 쪽이 네. 아 근데 저때 되게 강하긴 했는데 맨유가 루니, 호나우두, 테베즈. 테베즈도 진짜 강하게 테베즈. 강했지. 맨시티로 가겠습니다. 네, 맨시티입니다. 자 이제 쭉 선택하면 됩니다. 로마 대 크카모. 야,
아쉽네요. 바티스타, 몬텔라, 토티는 낭만의 조합이지만 크카모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크카모. 형제가 여기까지구나. 맨시티 케빈 더브라이는 로드리 균도한데 리버풀 햄밀돈. 야, 저 맨시티 쪽이죠. 비교적 사실 또 시기적으로도 네. 조금 겹치는 게 비슷한데 있고. 어쨌든 자웅을 겨뤘던 그죠? 조합이긴 하네. 네. 예. 자웅을 겨뤘던 조합이긴 한데 예. 맨시티. 최종적으로 이쪽이 그쵸? 이긴 거라. 밀란 오렌지삼 총사 대 야, 씨. 바르셀로나 MSN. 야 이거는 좋은 버전 아니야? 그죠. 저는 밀란. 밀란 삼총사. 왜냐하면 이쪽은 트래블하는 조합이긴 하나. 그쵸. 더 장기간 영향력 끼친 쪽이 이쪽이에요. 어, 이쪽이 더 장기간 영향을 끼쳤고 어. 이때의 축구, 이때 사키 감독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카펠로 감독이 이어왔던 그 축구가 네. 여태까지도 이제 축구의 어떤 축구사에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근데 MSN 저 조합이 전술적으로 뭐 엄청나게 뛰어난 그거를 떠나서 저기는 엄청난 그냥 조합이고 개개인의 그리고 네. 여기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어. 이 세 선수들도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그 뒤에 있는 축구적인 어떤 그 변화의 흐름까지도 업고 있는 그런 느낌에서는 이제 밀란의 오렌지 삼총사를 뽑겠습니다. 다 동의하는데 네. 저는 저 MSN이 대단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전술까지도 사실은 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세 명의 조합이 얼마나 뛰어나면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게 느껴지나. 그래서 그러니까 엔리케가 선수 개개인의 트래블 능력에 의해서 이 트리오가 네. 정말 너무나 뛰어나다. 사실 이 셋 때문에 엔리케는 지금까지도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수빨이었다. 물론 요즘에 사실 복구하고 있죠.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 좋아서. 저는 MSN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건 고민된다. 그때 그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줘서 1-4-2로. 네. 이때가 이제 바르토메였대요, 요 이후에. 아 그건 묻지 마세요. 네. 왜 이러세요? 그때 우승하는 바람에 바르토메오가 맞아. 야, 회장직을 또 막 써도 되는구나. 저는 바르셀로나는 하나를 뽑자면 세월간이로 좀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밀란 삼총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거의 뭐 결승 대결. 맞아요. 네. 레알 BBC 대 첼시 마케렐레 램파드 에시앙. 솔직히 심정적으로 이쪽입니다. 첼시. 네, 첼시 쪽이에요. 심정적으로. 첼시에 대한 낭만이 저 때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 저들이 챔스만 우승했더라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년 명수와 함께 다른 좀 그건데 아니 왜 리그에서 그렇게 리버풀 잘 잡아놓고 왜 왜 리버풀한테 그랬을지. 막혀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BBC 뽑아야죠. 저도 BBC인 것 같아요. 네. 네. 심정적으로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벤제마조차도 발롱도르 받는 그쵸. 걸 보면 네.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했나. 네. 뭐 네.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 있을 때 이타적인 플레이. 그렇죠. 그리고 호날두 떠난 다음에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서 캐리가 챔피언스리그 됐고. 우승시키는 거 보면서 야 이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BBC. 벤상진. 네. 메시의 투항리 유베 BBC. 저는 BBC. BBC. 네. 네. 완성도를 생각하면 BBC가 맞아요. 근데 여기 저들이 진짜 굉장히 셉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맞아. 장기간 동안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예. 여기는 사실 조합이 빨리 좀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여기 안 보이는 부폰까지. BBCB. 밀란의 피를로 가투소 세도르프 대 바르사 세월간이. 이거는 운대가 나쁘네요. 이게 되게 아까 진짜 전에 MSN도 운대가 나쁘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했는데 네. 네, 이건 세월간이죠. 그렇죠. 이거는 세월간이 쪽이 네. 많이 기울죠. 그러나 저는 이제 밀란 뽑겠습니다. 그냥. 예. 자, 이건 세월간이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밀란 대 바르셀로나 두 번이나 붙네요. 리버풀 마누라 대 레비 로벤 리베리. 마누라 가겠습니다. 오. 네. 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예. 확실히 있는 조합이긴 해요. 저 조합 자체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살라와 마네 vs 로벤과 리베리. 이거 다 비교하면 바이에른 미넨이 우위예요. 그렇죠. 하나 네. 따지면. 왜냐면 저 바이에른 미넨의 저 세 명은 각 포지션의 넘버 원들이에요. 그렇죠. 예. 잠깐. 야, 왜 물어봤냐고! 아니 이거 저 마누라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 마누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 여기 이거 밑에 창이 떴길래 그거 날리려고 한 건데.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에 바이언 쪽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씨. 네. 야, 이거 또 자, 3R 대 이건 M&M. 3R이죠. 3R. 네.
형 근데 마누라였나요? 예. 네, 저 마누라 했어요. 이거 그 위에 좀 띄워주세요 자막. 저거 이건 마누라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부터 저기 바이언 쪽 올라올 때마다 그건 마누라예요. 올라왔어 바로. 자 이거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아, 근데 어차피 근데 떨어졌네. 다행이다. 어차피 떨어졌어. 야, 근데 이건 마누라입니다. 이거는 레반도프스키, 로벤, 리베리아제에서 미안한데 그래도 마누라긴 마누라니까. 어. 근데 마누라든 여기든 오렌지가 이겨서 네. 다행이네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미란으로 갑니다. 네. 누가 올라와도 이거는 삼총사. 3R 대 케빈 더브라이너, 로드리, 균도한, 맨시티. 이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네요. 여기는 000이고 여기 미드필더 조합. 아 여기가 트래블이라서. 그치. 트래블 조합이야. 어. 근데 트래블 조합인데 아까 인테르 트래블 조합이랑 다르게 여기 진짜 네. 그 딱 주전들이거든 이게 딱. 근데 여기는 또 월드컵 우승입니다. 난 3R은 사실 내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충격적이라서 네, 저는 3R 가겠습니다. 찬우 형은? 저는 시티. 왜냐면 직접적으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아. 결승전에 이제 인테리랑 아하, 그죠. 네. 어. 저 로드리한테 딱 한 방 먹히고 그치. 졌잖아. 네. 네.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당시 브라질 대표팀이 남미 예선에서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콜라리 감독 그래서 스콜라리 감독이 네. 된 거죠. 결국은 3R이 예. 결정이 캐리에 되면서 갔죠? 결국 어. 네, 우승에 성공했고요. 그때 임팩트가 너무 놀랬던 건 결국 호나우지뉴예요. 맞아요. 혜성처럼 사실 호나우지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 둘은 다 유명하니까. 아, 저 이거 3R 가겠습니다. 네. 월드컵 우승. 크카모 대 BBC. 와 이거 세다. 와 이거 세다. 8강 가면 엄청 세구나. 리그에서 압도적인 어떤 수비 라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수회 우승한 미드필더 라인. 저는 한번. 크카모, 네. 전 BBC BBC. 어렵지. 예. 결국 여긴 저는 그거예요. 저기에는 부폰이 있다. 아, 부폰이 맞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완성이긴 네. 해요. 아, 크카모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미드필더 어, 3명이라 예. 딱 3명이야 이 3명. 아 근데 BBC 저 3백은 진짜 강력하긴 합니다. 역사에 남는 진짜. 3백이야. 네.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이 3백을 연구할 때 저 BBC를 연구합니다. 교과서지. 네. 자, BBC 대 세월간이. 아, 이거 네, 세명. 세월간이죠. 여기가 뭐 우승이 강력합니다. 네. 부스케츠. 크카모 대 세월간이. 언제나 논란이 있는. 근데 네. 요거는 사실 이게- 아무래도 세월간이 쪽으로 좀 기울죠. 임팩트가 세월간이 좀 더 예. 세긴 해요. 저 세 명의 등장은 바르셀로나 전성기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성기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축구의 트렌드 자체를 네. 바꾼. 근데 챔스 우승은 여기가 더 많이 했다. 그건 맞아. 음. 예. 전 그래서 전 여기 꼽겠습니다. 크카모. 크카모. 네. 네. 난 부스케츠가 싫어. 저 북각궁 저거. 국가궁. 저는 부스케츠 떠나니까 그리워요.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 다시 한번 진짜 네. 졸라 잘하는 알게 선수인데. 됐어요. 예. 세월간이 저도 이건 세월간이로 가겠습니다. 이게 보통 그 앙케이트 들어가면 한 6대4, 7대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의 미드필더 조합 이걸로 해서. 자, 세월간이. 아! 브라질 3R 대 밀란 오렌지. 저 오렌지. 오렌지. 이렇게 아, 가는구나. 결승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밀란 오렌지 삼총사 대 바르사 세월간이. 저는 근데 아직도 트리오 하면 이게 어, 1번이에요. 1번. 네. 오렌지 삼총사, 튤립 삼총사. 이게 1번이에요, 저는. 요렇게 해서 차비가 빠지고 라키티치가 들어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니에스타가 일본으로 떠나가고 예. 슬슬 이제 내려가기 어. 시작하면서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부스케츠가 미국으로 가는 그렇죠. 거죠. 저는 세월간이. 세월간이. 네. 아, 세 명 다 진짜 축구 진행이 장난 아니었어. 세월간이는. 지속된 걸로 따지면 이쪽이 좀 더 오래였나요? 이게 기억이 아니죠. 안 나네. 여기가 세월간이가 아니, 더 아니, 오래인가요? 아니, 이쪽이 더 오래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했죠? 여기 이쪽도 사실은 부스케츠가 올라온 게 0809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길진 않은데 세월간이도. 여기는 네. 레이카르트가 그러니까 여기 먼저 이제 굴리트하고 반바스타인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레이카르트가 왔죠. 오면서 어. 그게 89년인가?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밀란이 이제 그 당시는 유러피안컵 챔피언스리그 아니었으니까 그거 이제 우승하고 그다음에 뭐 리그도 먹고 이러면서 활약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반바스타인 이제 부상을 좀 당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 굴리트는 이제 부진하고 막 이래서 왔다 갔다 해 또 굴리트는. 예, 그런 상황이 와서 사실 여기도 그렇게까지 막 오래 지속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셋이 준 임팩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 세월간이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 하면은
이 세월간이 좀 엄청난 미드필드 조합이고 대단하다. 네. 근데 여기에 메시가 있다. 음. 메시라는 역대 최고의 선수가 있다. 네. 여기는 그냥 얘들이 다 하는 팀. 이걸로 끝이다. 아까 부폰의 네. 어떤 유무와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메시가 있고 저기에 코만이 있습니다. 아 저기 수비수가 없잖아요. 네. 누가 수비해? 왜 밀란 써 있잖아요. 밀란. 아 밀란의 오렌지 밀란 써 삼총사. 있잖아요. 저기 선생님. 그러면 저기에 더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고 수비수들 바레시를 비롯해서. 아니 솔직히 있어. 안첼로티 같은 선수도 있어요. 어. 예, 이때는 안첼로티 선수였으니까. 바레시. 예. 근데 저는 세월간이 네. 저- 저렇게 조합이 이루어지기가 맞아. 쉽지 않아. 저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라마시아에서 좋은 선수들이 탁탁탁 나와서 요 시기에 딱 조합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이런 건 잘 들어서. 안 나오죠. 네. 저도 이거는 제가 라이브로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세월간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고의 축구 트리오 월드컵 우승 바르셀로나 세월간입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그 게르만 트리오가 빠진 게 네. 원래 33개 팀을 만들어서 하나가 빠졌는데 하필 거기가 빠졌대요. 그래? 네. 게르만 트리오가 들어가면 그래도 한 16강에서 8강까지 왔다 갔다 갈 수 있을 만한 아, 그 정도 조합인데. 가죠. 네. 네, 가죠. 어쨌든 그 멤버들도 여러 가지로 이뤄낸 멤버들이니까. 네. 아 거기다가 또 우리 같은 놓친 애들은 야, 또 그 향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또 FC9의 인테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롬바르디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합을 또 브레멘을 한참 썼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밀란 삼총사라는 대단한 어떤 트리오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너무 예전인 게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세월간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